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어,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꽃구경도. 아직 안 떨어졌어요. 놀러 아, 오세요. 정말요? 시골이구나. 제가 이제 우리 꽃길만 걸어야 하니까 제가 첫 장면을 꽃으로 장식해 봤습니다. 네, 오늘 블라우스도 꽂히시네요. 네, 오랜만에 또 블라우스까지, 꽃 블라우스까지 입고 나왔습니다. 수아님 그런 화려한 의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 될 만한 가치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한미정이라고 하고요. 스폰서 사장님은 박현미, 정익창 사장님, 최정은 사장님, 원종석, 김문경 사장님 되십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겪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처음이고, 또 저 혼자 이렇게 긴 시간을 말하는 것도 처음이 될 거고, 뉴스킨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 리더 미팅에 참석하게 되면서 진짜 리더로서 충분한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에 이제 대한항공을 6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IMF 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가 명퇴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명퇴 1순위가 결혼한 여자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도 낳고 경력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친정 엄마가 여자 상대로 돈을 벌면 망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저는 전혀 미용 쪽에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쪽 일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네일 아트를 시작으로 반영구 화장, 그다음에 속눈썹 연장, 피부 미용까지 그때 자격증을 따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애를 키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장을 다녔어요. 집으로. 그때 출장 다닐 때는 그냥 그 지하철 다니는 곳까지만 출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제가 그 출장 다닐 시기에는 그게 가능했던 시기여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일이 좀 이렇게 속에 나가지고 연결이 좀 잘 됐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출장이 잦아지다 보니까 제가 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이제 시어머니가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머니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출장 다니는 거를 그만두고 샵을 내게 됐어요. 왜냐면 뭔가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는 둘 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샵을 내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속눈썹 연장을 그때 배웠을 때 속눈썹 연장이 그 네일샵이나 뭐 피부샵에 샵인샵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연장 전문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이제 체인점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문점이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뭔가 전문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시너지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뭐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성황을 이룰 때였어요. 그때 이제 샵에 거의 뭐 매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속눈썹을 가르쳤던 박현미 사장님이었죠. 그때 진짜 거의 뭐 한 8, 9년을 알고 지냈던 동생이었는데 그냥 잊을만 하면 이제 안부 전화 그 정도 오는 사이였거든요. 그때 이제 박현미 사장님으로부터 뉴스킨을 전달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시죠. 뉴스킨을 이제 만나서 저는 저의 생각의 프레임을 아주 그냥 크게 바꿔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샵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정말 뉴스킨에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진짜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뉴스킨을 만나서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하고 뉴스킨의 신세계에 눈이 띄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제가 뉴스킨 사업에서 제일 진짜 와닿았던 거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속눈썹을 하고 있지만 이 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시력도 떨어지고 손도 떨릴 것이고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다른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뉴스킨은 당연히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시간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은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이 돈을 버는 수입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주위에 봐도. 근데 뉴스티키는 평생 직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알아가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일 진짜 바빴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제가 강의를 듣겠다고 그 샵이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신림동에서 거의 거기까지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2, 30분?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킨에 꽂혀가지고 중간중간 예약 비워가면서 103호 그 연합 강의장 강의를 그냥 비는 시간대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들어서인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상속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또 아이들이 있어서인지 상속이 된다라는 말이 너무 꽂히더라고요. 건물은 제가 뭐 물려주더라도 빚은 물려주지 말자 그런 생각에 이 상속이라는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제 지금 뉴스킨 이력서네요. 진짜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갔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10년 동안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제가 거북이처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간 제가 뉴스킨으로 이루고 싶은 것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느리다고 하면 느릴 수 있지만 저는 느린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성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하니까 박현미 사장님이 제품을 진열해 두고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물어보면 연결만 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박현미 사장님한테 연결을 해 드렸어요. 해 드렸고 그때 인제 뭐 그때 데모는 거의 인제 시각적인 게 많았어요. 바디바 빨아 먹고 파운데이션 흔들어 마시고 그때의 열정이 아마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았는데 참 아쉽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박현미 사장님께 모든 걸 도와주셔 가지고 그때 인제 우리 스폰서님의 그 데모 실력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소비자를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인제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요. 분명 스폰서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모든 걸 인제 스폰서님한테 의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해 보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벽이 있었어요. 어 스폰서님이 하던 데모나 보상을 제가 모두 이렇게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시작을 못 했어요. 제가 이제 속눈썹 하면서 속눈썹 이렇게 튼튼하게 해 주는 영양제를 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속눈썹 영양제 하나 제대로 팔지 못해서 손님이 물어보면 아직 그냥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사가는 음 그런 정도의 성격이었는데 저는 이게 3,000 포인트보다 더 높은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노력이라도 해 보자.' 하고 나중에 인제 스폰서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스피치 학원도 몇 달 다녔어요.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할까? 왜 이렇게 전달을 못할까? 그래서 그 뭐 학원을 다녀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 후로 뭔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인제 데모를 제가 한 명 한 명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ROI가 들어가는 가망 사업자도 생기고 또 이런 매출적인 부분이 아닌 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안정적인 수입이 된다는 거를 인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은 직접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 상상을 하니까 너무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뭐 회사가 당연히 우리의 뭐 꿈을 펼칠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그룹 시스템 너무 완벽하잖아요. 참여만 해도 되고 제가 문제였어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인데 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키는 분명 내 사업인데 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직장인과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작게 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목표 설정이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것도 모자라서 제가 봐도 너무 낙천적인 성격인 거예요. 크게 욕심도 없고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뉴스킨에서 목표 잡아 놓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휴 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건 꼭 굳이 그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쉬운 건 없지만
누구한테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뉴스킨 사업 전달을 아예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 수입의 95%가 대리점 숫자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냥 데모하고 제품만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제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목표, 스폰서님의 목표가 아닌 제 목표를 세우게 되면서 진짜 스폰서님 목표에도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늘 생각하게 됐고, 또 저는 이제 저로 인해서 스폰서 사장님이나 파트너 사장님이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저보다 늘 남이 먼저였어요. 어쨌든 또 이렇게 베풀어야 돌아온다고 해서 뭐 그들이 잘 되면 저한테는 그게 저는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심삼일? 아, 그래, 작심삼일이라도 그냥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보자. 반복하다 보면 또 깨닫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해 있고, 지금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 맘대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상상할 때는 이렇게 꿈만 같다가도 꼭 그렇게 현실에 마주하게 되면 항상 제가 좀 뒷걸음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에휴, 맨날 항상 슬럼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성장이 느렸겠죠? 그래서 저만 이런가?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막 그래서 아 진짜 리더 사장님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진짜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셨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되새기는 말이 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 꽂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처럼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의 주체가 그냥 남의 주체가 돼버리니까 주도적인 삶의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도적인 삶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이게 좀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만 있는 것 같아요. 또 내색은 못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제가 아까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성인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큰애가 22살인데 인터넷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좀 나중에 가겠다고 하고 지금은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큰아이가 엄마 난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자기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당시에 하기 싫은 공부도 그냥 억지로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하고 대학도 엄마가 가라는 데 가고 그런 얘기를 이제 엄마들이 주변에서 하는 걸 이제 보고 느꼈나 봐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러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애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인생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애한테도 스트레스 안 주고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저도 만족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냥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안 그랬으면 저도 애를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주의 아직도 그런 엄마들이 많긴 하지만 똑같이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트너도 애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욕심에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그냥 내 기준에 맞추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남아있을 파트너가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냥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저한테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보다 훨씬 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저 서로 칭찬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끈끈한 팀워크를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 다른 어떤 사회 구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신감이 없다 그랬잖아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막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믿고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항상 걱정이 앞서고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뭐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결단을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집중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본사가 항상 우리 1년의 계획을 다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에 우리는 맞춰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제자리면 이렇게 뒤쳐져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저는 꼭 이렇게 미리 하면 좋을 거를 꼭 막바지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긴 하지만 미리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4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되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립도 트립도 이제 고기도 진짜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정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트립을 가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첫 트립을 시드니로 다녀왔거든요. 저도 이제 항공사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럭셔리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여행을 해보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탄스러웠고 딱 그 시드니에 내리는 순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그 석세스 트립이 하와이였잖아요. 제가 여기 트립 발표되는 순간 저는 안 가본 곳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도 안 가봤고 하와이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 트립 발표가 되는 순간 너무너무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가듯이 또 목표가 있으니까 또 가야겠죠.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하던 일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이 좀 심플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길에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에너지를 쏟는다면 꼭 사장님들도 꼭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시드니 트립에 갔었을 때 저는 이제 그 형제라인 사장님하고 갔었거든요. 저 혼자라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요번에 하와이 트립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 김주영 사장님과 함께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핀을 달성하면서 석세스 트립까지 세트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괌 석세스 트립에 지금 윌 식구 사장님들이 모두 함께 가서 우리만의 파티를 즐기고 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괌에서 우리 윌그룹 사장님들하고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너무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미흡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자 사